안녕하세요. SB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1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67%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말 JR 글로벌 리츠 디폴트 사태 이후에 6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던 리츠 시장은 전주의 상장지수 펀드 리밸런싱에 따른 자금 유입으로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ETF 리밸런싱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거래량이 줄고 주가도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는 한 주 동안 11.43% 상승하면서 9,000선을 또 넘어섰습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주목했던 거시 경제 이벤트는 이 케빈 워시 새로운 연준 의장의 데뷔 무대였던 FOMC 회의였는데요. 이 연준은 워시 의장 체제에서 열린 첫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FOMC 투표권자 12명의 만장일치로 이뤄졌고요. 또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을 기존 3.4%에서 3.8%로 상향 조정하면서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기준금리 예상치를 제출한 18명의 위원 가운데 9명이 최소 1회 이상의 금리 인상을 예상했고 이 중 5명은 2차례 인상을 전망했는데요. 반면 현 수준 유지를 예상한 위원은 8명에 그쳤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전도표에서는 연내 금리 인상을 예상한 위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와 비교하면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물가 전망도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연준은 올해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지수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3.6%로 그리고 권은 PCE 같은 경우에는 2.7%에서 3.3%로 높였습니다. 반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2.4%에서 2.2% 낮췄고 실업률 전망은 4.4%에서 4.3%로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 둔화 가능성이 함께 나타나는 모습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PCE 가격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최근의 중동전쟁 여파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게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미국과 이란의 협상 추이도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변수입니다. 최근 이제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 각서를 체결했지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레바논을 공격하고 있고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카드를 꺼내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는 전체 21개 리츠 중에서 14개 리츠가 하락하고 7개 리츠가 상승을 했는데요. 전주와 마찬가지로 지난주에도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와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리밸런싱이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큰 한 주였습니다. 특히 KB스타 리츠가 한 주 동안 마이너스 11.5% 기록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KB스타 리츠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편출 여파가 컸습니다. D&D 플랫폼 리츠, 이리츠 코크랩도 역시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에 편출됐는데요. 앞서 D&D 플랫폼 리츠, 이리츠 코크랩은 전주에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 편출 여파로 각각 8%의 큰 낙폭을 기록했는데 지난주에도 주 초반에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편출 여파로 약세를 기록하다가 ETF 리밸런싱 마무리되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인 리츠 시장을 보면 리츠 ETF 리밸런싱 마무리된 후인 지난 19일에는 거래량이 줄고 주가도 마이너스 1.6%를 기록하는 등 약세를 보였습니다. ETF 리밸런싱이 마무리되면서 향후 ETF를 통한 리츠 시장 자금 유입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또 리츠 시장 유동성이 이제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던 리츠는 SK 리츠이고 한 주 동안 10.72% 상승했습니다. 또 하나 리츠가 8%대, 삼성 FN 리츠가 8%대를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대기업 스폰서 리츠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D&D 플랫폼 리츠가 또 한 달 만에 주주 사안을 보냈는데요. 최근 이 주가 약세 배경을 설명하는 주주 사안이었고 지난 19일에 보냈는데 이제 최근 주가 흐름과 관련해서 시장 수급 요인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을 보고 있다.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일부 ETF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의해 하루 평균 거래량이 수십 배에 달하는 규모의 물량이 단기간에 출회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외에도 세미콜론 물레 매각과 세미콜론 수송 지분 추가 인수와 공실 이슈 그리고 배관 물류센터와
일본 물류센터의 임대차 현황과 리파이닝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중 세미콜론 물레 매각 같은 경우에는 당초 6월 매매 계약 체결을 목표로 했으나 최근 급격한 시장 금리 변동으로 인해서 대주단과의 최종 협의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7월 내 매매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미콜론 수종 공실 우려와 관련해서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에코플랜트 태그에 대비해서 스폰서인 SK D&D가 해당 면적에 대해서 내년 6월부터 2029년 6월까지 실질 임대료 33만원 수준의 임대차 합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또 현재 SK그룹 관계자를 대상으로 신규 임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D&D 플랫폼 리츠가 주주 서한을 보낸 건 지난 5월 14일 이후 약 한 달 만인데요. 당시에도 JR 글로벌 리츠 사태 이후로 리츠 시장 전반의 유동성 우려가 커지자 주주 서한을 보내서 주주 달래기에 나선 바 있고, 이번에도 또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그래도 주주 서한을 보낸 것 자체에 대해서 주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이 리파이낸싱 소식인데요. 900억 원 규모의 리파이낸싱 진행했고, 이 기존의 이제 전자단기 사채와 회사채 등을 차환하기 위해서 진행한 리파이낸싱이고, 대출 금리가 연 5.8% 고정금리입니다. 기존 전단체와 회사채 금리가 연 4.3%에서 4.5%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존의 어떤 금리에 비해서는 크게 올라서 이자 비용 부담이 증가했지만 대출 만기를 2년으로 늘리면서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 우려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조달한 대출은 조기 상환이 가능하고 또 조기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향후 금리 상을 봐가면서 또 조기 상환을 해서 금리 부담을, 이자 비용 부담을 낮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